이번 시간에는 학부모 조합원 및 지역주민 조합원의 역할과 활동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학부모 조합원의 역할과 활동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지역주민 조합원의 역할과 활동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 알아볼 학습 내용은 학부모 조합원의 역할, 학부모 조합원의 활동 방안, 그리고 지역주민 조합원의 역할, 그리고 지역주민 조합원의 활동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부모 조합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협동조합을 통한 교육활동가로서의 성장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학교협동조합은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부모 조합원들이 학교협동조합에 참여하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 교육활동가로 성장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협동조합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이해해서 조합의 구성원들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일에 그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활동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 아이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 이타적인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나도 행복하고 내가 속한 조직도 모두 행복해지는 그런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학부모 조합원들이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의 경험담으로 익히 많은 피드백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학부모 조합원들은 지원과 소통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학생들이 기획하고 도전하는 활동에 즉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죠. 성인이 봤을 때 학생들의 어떤 활동들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은 그러기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하는 그 행동들을 살펴보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의견을 듣고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교직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학교협동조합은 학교 안에 독립된 법인이긴 하지만 그 장소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교직원과 그 다음에 학부모회 아니면은 뭐 운영위원회 이런 그런 조직 기구와 다 유대감을 형성해서 원만한 관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구성원들과 학교협동조합의 현황을 정보를 공유하고 또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협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가 다른 학부모나 지역의 여타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 조직과 아주 원만하고 개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학부모 조합원들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학부모 조합원이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은 사주체 중에 가장 의욕적으로 다양한 어떤 경계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주체 구성원이 바로 학부모 조합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교 협동 조합 운영의 전반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분과 활동이나 총회 이사회라는 그런 중요한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임원진 업무, 보통 이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에 학생이사 있지만 학부모들도 이사가 있고 보통 이사장은 선생님들도 하지만 학부모 이사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임원진의 업무를 분담하는 한 사람한테 너무 쏠리지 않게 역할을 분담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이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을 하려면 수익 구조를 다각화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고심을 많이 하는 일이 바로 학부모 조합원의 중요 역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초성으로 나와 있는데요.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학부모 조합원은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교육활동가입니다. 학부모 조합원이 바로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엄연한 교육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학부모 조합원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활동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협동조합 사업의 주체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학교 가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돌봄이나 방과 후 학교, 그 다음에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로컬 푸드를 판매하는 학교협동조합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바리스타와 관련된 그런 과가 있는 특성화고에서는 실제로 지역주민 대상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델의 그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바로 학부모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체육복과 생활복 이 두 가지 의복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의복을 학교협동조합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단지 학교 가게뿐만이 아니라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통한 수익 창출을 지향하는 그런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외에도 도시락, 도서 및 문구, 그다음에 수공예, 생태 사업 등의 활동들도 펼쳐나가고 있는 학교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은 체육복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학교협동조합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체육복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바로 로컬 푸드를 판매하는 그런 학교협동조합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홍보, 탐방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합니다. 학교 가게를 운영하는 학교협동조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교협동조합과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의 그런 콘텐츠를 다 개발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공정여행 같은 것을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착한 소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내가 돈을 쓰고 소비함에 있어서도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내 주변의 이웃을 돕는 공정여행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모임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책만큼도 중요한 매체가 없습니다. 해서 독서 모임을 운영해서 구성원들이 함께 학교협동조합이 가지는 그런 좋은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함께 확장시켜 나가는 활동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및 탐방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타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지자체를 방문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나 지역 주민, 성인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제로 개최를 해서 지역의 모든 그 구성원들을 학교협동조합으로 모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역과의 연대 및 기부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행사에 참여하거나 다른 학교협동조합과 네트워킹을 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수익금을 지역의 아동센터나 아니면은 독거노인 센터 아니면 미혼모 센터 이런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관에 기부하는 활동을 전국적으로 학교협동조합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대상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학부모 조합원이 할 수 있는 활동 방안들인데요. 실제로 인문학 강좌, 요리 및 커피 특강, 그다음에 비즈나 원예 그런 수공예 활동, 그다음에 메이크업 강좌 등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학부모들이 실제적으로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은 지역에 있는 그 고립 가구, 사회적 고립 가구와의 좋은 관계망 형성이라는 그런 취지 아래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하는 그런 기부 활동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지역에 있는 경기도 안에 있는 학교협동조합의 관계자들이 함께 다 모여서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다음에 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연합 워크숍을 하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활동들이 학부모 조합원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더 풀고 가볼까요? 학부모 조합원은 학교협동조합의 수익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학부모 조합원은 학교협동조합의 엄연한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수익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답은 틀림이 맞겠죠? 자, 이제는 지역주민조합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주민조합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로 다양한 조직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안에서 내가 지역주민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조직과 네트워킹하는 활동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강점을 가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과 다양한 연계 사업 아이템을 탐색을 해서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활동 기부와 교육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학교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육 자원을 이제 다시 기부해서 학교협동조합을 후원하는 역할을 지역 주민은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과 연계 가능한 교육사업 아이템도 개발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지역주민조합원의 활동 방안,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 가치에 공감하는 지역 주민들이 내가 가진 재능을 전혀 무상으로 흔쾌히 기부하겠다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부 활동이 이루어지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강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가 지역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자발적인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에 특기가 있다. 나는 무엇을 잘한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그 강점을 지역에 있는 주민, 그다음에 학교의 학부모, 누구라도 그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와서 함께 저렇게 요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요리나 아니면 커피, 요즘 또 국내에는 커피 수요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바리스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재능 기부를 해보겠다 해서 학교협동조합에 이런 문화 강좌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과의 연계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네트워킹 활동을 해서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 또는 학교협동조합 아니면 사회적 기업과 같은 여러 조직과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지역 주민들이 기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의 시대에 대비해서 환경 보호 프로그램을 지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노 플라스틱 또는 뭐 제로 웨이스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쓰레기 재활용 문제, 노 플라스틱, 그다음에 여러 환경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지역의 학교협동조합이 만약에 고등학교에 있으면 만약에 그 고등학교에 장차 진학하게 될 중학생 학부모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중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협동조합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강의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한 고등학교 협동조합 그 임원들이 중학교에 가서 학교협동조합은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활동을 하고 학생들은 어떻게 성장합니다라는 일련의 재밌는 이야기와 활동 소식 같은 거를 전달하는 그런 교류회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이 가지는 교육적인 가치를 홍보하고 기획하는 프로그램도 바로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지역주민조합원의 활동이 아닌 것은 1번 학교협동조합의 수익금 배당, 2번 재능기부 활동, 3번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연계 활동, 4번 지역의 학교의 학교협동조합 홍보. 자, 4개 보기 중에서 아닌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답은 1번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수익금의 배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협동조합의 수익금을 지역주민에게 배당하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학부모 조합원 및 지역주민 조합원의 역할과 활동 방안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조합원의 역할은 학교협동조합을 통한 교육활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학교협동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원과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주로 학생들이 하는 모든 활동에 학부모 조합원들은 지원하고 그리고 그 연결 창구로서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교협동조합의 전반적인 활동에 수익 활동이랄지 교육 활동이랄지 다양한 활동에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학부모 조합원입니다. 이러한 학부모 조합원의 활동 방안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학교협동조합 사업의 주체입니다. 모든 사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수익 활동을 구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도 하고 그리고 각종 탐방과 그다음에 지역과의 네트워킹 그런 활동도 다 기획하는 것이 바로 학부모 조합원입니다. 교육, 홍보, 탐방, 기획 및 운영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과의 연대 및 기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협동조합의 활동에 있어서는. 그래서 보통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협동조합도 있습니다. 특히 그 학교협동조합의 상호에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이름이 들어간 학교들은 특히 학교협동조합 학교 안에서의 그런 사업에서 더 확장이 돼서 지역과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거의 의무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과 연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당연히 지역의 소외된 계층이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조직에게 기부하는 그런 활동으로 연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주체 중에서 마지막 지역주민조합원이 있었죠. 그런 지역주민조합원의 역할은 다양한 조직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원. 그래서 학교에 굳이 내 아이가 재학하고 있는 또는 졸업한 학생의 부모나 이런 관계가 없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러한 좋은 취지와 좋은 가치를 가진 학교협동조합이 있다라는 그런 것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전혀 학교와 연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된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역 주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협동조합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꾸준히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일조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한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단순히 모모 고등학교, 모모 중학교 학교협동조합에서 딱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 담장이 없다라고 학교협동조합에는 울타리가 없어서 누구라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외부의 어떤 좋은 자원들을 학교와 매칭시켜주는 그런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활동도 기부하고 교육 자원으로서의 역할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주민조합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조합원의 활동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자발적으로 재능 기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특장점이 있으면 교육협동조합의 학교에 흔쾌히 기부함으로써 참여하는 활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두 번째로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도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조직이 그 시나 구나 그 단위별로, 지자체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사회적 경제를 하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다 같이 연계해서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활동으로 그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역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협동조합의 교육 홍보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역주민조합원의 활동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부모조합원과 지역주민조합원의 역할과 활동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학교협동조합의 학생이나 교직원만큼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성인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나 지역주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음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학부모나 지역주민인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조합원이 실제로 할 수 있는 활동 영역도 굉장히 많고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모든 학교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국한되어 있는 교직원 또는 학생, 물론 학부모도 그 안에 있지만 학교협동조합은 약간 다른, 학교와는 학교 안에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독립된 법인이라는 걸 인식을 한다면은 이런 성인들이 함께 조합원으로 참여를 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옆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학교와 그다음에 마을을 잇는 역할도 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바로 이 두 대상 구성원인 학부모 조합원과 지역주민 조합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주체가 치우치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고, 그래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조합원이 골고루 동등하게 아까 1인 1표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학교협동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구성원들이 같이 모여서 좋은 의사결정을 해서 이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